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신라 천년구철 월정살은 힘진왜란 이후에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일제히에서 중지를 거쳐서 일본 도쿄로 강탈을 당했다가 서울을 거쳐서 1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조선 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의 지형근 사무총장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관되는지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좋은 소식입니다. 자, 110년 만에 원본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세히 좀 설명 부탁합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유네스코 헌장이나 우리나라 문화 헌장의 제1호에 보면 원래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듯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돌아올 때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문화 분권을 이루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는 정말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조선왕조 의궤는 1392년 조선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472년 동안 784책 1519권의 방대한 물량의 실록과 의궤 380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궤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의궤는 뭐냐 하면 그 왕 세자 책봉서부터 그다음에 왕즉위, 그다음에 국가 행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식까지 이걸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은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남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의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성은 편년체로 했다고 그러는데 편년체가 지금 뭐냐면 일기체입니다. 일기체로 일기 형식으로 해서 그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총망라해서 수록한 책이 실록입니다. 그 당시에 그 중국이나 일본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치정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성, 사실성, 자료의 방대함 따지면 뭐 인류 최고의 수준이란 말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강탈이 됐다가 돌아오는데 110년 걸렸습니다. 세 차례의 반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짧게 봤을 때 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섰죠. 그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사실 임진왜란 전에 그 4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사고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소실되고 나서 그 전주 사고본을 가지고 5대 사고로 확대를 합니다. 임진왜란 후에. 그 확대하는 과정에서 5대 3부는 그 교정본입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오탈자를 교정을 한 부분이라서 훨씬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1913년과 1922년에 그 일본에 이제 반출이 됐는데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때 대부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실록은 75책, 의궤는 80책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그 우리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월정사 정념 주지스님께서 그 당시에 반출될 당시에 수호 총섭의 역할을 월정사가 주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받고 그래서 그 일본 정부 그다음에 일본 참의원 또 일본 대사관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 여야에서 모두 나섰는데요. 예, 예. 자,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공개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5억 4천이 확보가 돼서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면서 그 4월부터 착공을 해서 네. 9월 말까지 그 이전을 완료하고 네. 얼마 전에 문화재청장이 네. 월정사를 방문해서 10월경에는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박물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기부 체납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업비는 얼마나 든 건물이었습니까? 예, 그 면적은 1, 2층 합쳐서 네. 약 한 600평이 좀 넘고요. 네. 그리고 금액은 131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우리 도민들이 환수력의 열망이 네.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네. 강원도 의회, 그 다음에 시군 의회까지 네. 그 환지 본처 촉구 결의안을 네. 채택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으나 네. 정부에서는 국가 시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게 말입니다. 돌려줄 수가 없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사실 국회를 정치권을 동원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국회에 가서 네. 그 국회의원들에게 네. 기부 체납을 할 테니 네. 네. 예, 돌려다와. 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네. 그 2021년 네. 12월 14일 날 네. 여야 만장일치로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의결을 해서 그래서 그게 시초가 됐습니다. 사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민들께 감사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그 환지 본처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강원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강원도에 새로운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네. 그러한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전통 건물 사고 2개 동도 지금 다시 똑같이 지어졌는데 예. 거기에서는 영인본을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게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참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저희들이 그 학생들 대상으로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네, 운영할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준비와 함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영근 사무총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